자, 이번 시간에는 콘덴서 충방전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덴서, 즉 축전기죠. 축전기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 건전지, 그러니까 배터리와 같은 거라고 그냥 유사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터리를 뭐 콘센트에 꽂으면 충전이 되고 그 배터리를 뭐 핸드폰이나 뭐 어디든 끼워주면 그 녀석이 이제 작동을 하면서 전기적인 일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익히 알고 있는 결론이에요. 이 컨덴서가 어떤 작동을 하는지. 우리는 이제 뻔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사실 어프로치를 이번 영상에서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바로 밑에 두 번째 줄에 제가 써놓은 건요. 사실 지금은 교육 과정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물리 1, 2 막 이랬는데요. 저는 물리 2에서 이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하면 이게 지금 여기가 뭐 1번, 2번이라고 하면 이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요. 이 1번, 2번이 다 도체판이거든요. 그럼 이 도체에는 전자들이 있어요. 자율전자들이요. 그 자율전자들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마이너스 차지에 이 플러스 전이차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자들은 당연히 플러스 전이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동을 했으면 이 마이너스 전이차에 의한 청력이 있을 거고요. 다시 그 전자들이 2번 도체판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겪을 거예요. 그러면 2번 도체판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차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유전자들이 이쪽으로 몰리니까요. 여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위를 띠겠죠. 그러면 1번 도체판에서 옮겨진 전자만큼 전자의 전하량만큼 2번 도체판이 대전이 되는 거니까 1번은 그만큼 모자라진 만큼 플러스 차지를 상대적으로 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플러스 차지와 마이너스 차지의 모임이 생겼기 때문에 이 축전기 사이, 도체판 사이에는 전이차가 생길 거고요. 그 전이차는 언제까지 생길 거냐? 인풋으로 넣어준 이 전이차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일을 더 많이 하겠죠. 왜냐면 여기에 그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양단의 전하량의 차이가 커질 거고 그만큼 전이차도 커지려니까. 인풋의 전이차랑 같아질 때까지 그 과정을 반복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축전되는 전하의 양은 인풋으로 인가되는 그 전이차에 비례하게 될 거예요. 이런 건 간단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 어떤 1차 선형 비례를 하더라. 이런 거는 실험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뭐 그냥 뭐 그냥 비례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Q는 V에 비례한다고만 했지만 이게 제곱에 비례할지 뭐 3승에 비례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1차 선형 비례한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비례 상수가 바로 이제 전기 용량입니다. 축전 용량. 그럼 이제 이 축전 용량이라는 것은 전기 용량이라는 거 어떻게 결정되느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일단 평행판을 예시로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거를 일반 논리에서 저희가 배우고요. 이 앞에 있는 입실론은 이제 이 축전판 사이에 있는 물질이 무엇이냐? 공기면 또는 진공이면 이제 공기면은 이제 진공 유전율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진공 유전율이 들어갈 거고요. 아니라면 이제 그 사이에 들어간 물질의 유전율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축전기가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 축전기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오메트리컬 팩터가 들어간다는 거죠.
축전 용량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무슨 이렇게 동심 9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쪽엔 마이너스 차지, 이쪽엔 플러스 차지를 준비를 시킨다. 그렇게 해서도 축전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축전 용량이 이거랑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뭐 계산을 안 해봤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하학적인 모양새에 따라서도 전기 용량이 달라질 수 있고 전기 용량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사이 이 도체판 사이에 어떤 물질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전기 용량이 달라질 수 있다. 아무튼 저희가 컨덴서가 대충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번 실험에서 궁금한 건 그 결과가 아니고 과정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 건데요. 아, 그래. 전원을 연결하면 충전되고 전원 빼놓고 그냥 놔두면 그냥 연결하면 방전되고 알겠다고. 그런데 방전되는 상세한 과정,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전하의 변화, 전하량이 어떻게 축적되는가, 그걸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이 회로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툴이 바로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있는 키르요프의 법칙을 이용해서 제가 그것들을 해 나갈 겁니다. 자,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키르요프 법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키르요프 법칙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차지 컨저베이션과 에너지 컨저베이션, 그냥 에너지 보존 그리고 전화 보존,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별 의미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회로, 어떤 회로가 있어서요, 그 회로, 복잡한 회로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런 전선들의 교차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 지점에다가 어떤 이 회로 바깥에서 전화를 넣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회로가, 제가 대충 이렇게 블랙박스로 그렸는데요. 이 블랙박스의 외부에서 차지를 공급하거나 뺏어가지 않는다면 이 회로 내의 전체 전화량은 항상 보존되어야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런 외부의 차지의 변화가 없어, 외부에 의한 차지 변화가 없다면 이 어떤 한 지점에서의 차지의 양도 변화가 없어야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드를 향해서 들어오는 전류, 전류의 변화, 플러스 전류의 변화죠. 그리고 나가는 전류, 마이너스 전류의 변화가 같아야지만 이 지점에서 전류의 전하의 양이 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차지 컨저베이션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로를 켜기 전에 생각을 해보죠. 회로를 켜기 전에 계속 이제 외부 영향은 없다고 하면 전체 전하량이 예를 들어서 라지 Q였어요. 모든 회로의 모든 부분을 전하를 다 더하면, 그럼 그거는 회로가 동작을 하던 안 하던 같아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딱 이렇게 이 전하량이 정해져 있고, 그건 정지해 있을 때 그랬는데 회로로 동작해서 전하가 왔다 갔다를 하더라도 이 지점에서 전하가 축적되거나 전하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동작을 하건 안 하건 전하 보존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그걸 통해서 커런트 로우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요, 이제 에너지 보존의 법, 이제 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지점, 제가 지금 이 밑에 빨간색으로 줄치고 있는 이 지점을 에너지를 제로로 잡기로 했어요. 에너지를 제로로 잡게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루프를 한번 쭉 따라가 보는 거예요. 한번 루프를 쭉 따라가 보면 단순히 뭘 한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자유전자 하나의 입장으로 보죠. 이 자유전자는 이 외부 어떤 열 손실이나 외부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외부 또는 내부에 의해서 어떤 작용에 의해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 또는 밖에서 들어오지 않는다
라는 것만 확실하다면 이 녀석의 에너지는 사실 계속 그대로여야 돼요. 적어도 이 위치에선. 그래서 이 위치에서 에너지 0으로 잡고 이 녀석이 전류의 방향으로 이거니까 플러스 차지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플러스 차지. 우리가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차지가 요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 VS 전원을 통과할 때는 에너지가 높아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각각의 저항에 의해서 우리가 오모의 법칙은 알고 있으니까 오모의 법칙에 의해서 양단에 전위차가 생기고요. 그만큼 전위차가 생긴 만큼 이 저항을 점프할 때마다 이 전하가 가지고 있는 Q라는 전하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가 점점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위치로 돌아왔을 때 저희가 처음 시작한 위치로 돌아왔을 때 당연히 에너지는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그 값, 제로, 예를 들어서 제로라고 하면 그 제로의 에너지여야 될 거예요. 왜냐? 에너지가 보존되어야 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사실 키르호프 법칙이 이게 뭔데? 처음엔 이게 뭔데? 싶을 수 있어도 사실 굉장히 펀더멘탈하고 당연한 얘기를 이제 회로에 대해서 적용을 했을 때 이런 어떤 법칙을 가진 어떤 관계를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제 원리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회로 내에서 성립한다 뭐 또는 어떤 노드에 성립한다 이거 알고 있으니까 이제 방정식을 세워서 그걸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RC 회로를 좀 들여다보죠. RC 회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충전이 될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충전이 될 때면은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막 긋고 있는데 이렇게 회로가 연결이 된 거죠. 그러면 이 회로에는 전원하고요, 저항하고 축전기 하나씩 달려있는 간단한 회로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키르호프 법칙을 이제 키르호프 법칙이 왜 그래야 되는지는 아니까 그러면 그게 맞는 거면 우린 그냥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계 방향에 대해서 루프를 한번 돌려보겠어요. 시계 방향에 대해서 루프를 돌리면 맨 첫 줄에 써져 있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압을 기준으로 오메 법칙이 있고요. 그리고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지금 캐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우리가 Q equal CV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서 써 있는 V가 이 양단에 걸린 전위차죠. 그러니까 그 전위차를 Q over C1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I라는 건요. 우리가 전하는 여기서 지금 양이 변하거나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직렬 연결이잖아요. 어떤 I1이라는 전류가 흐른다는 건 I1이라는 전류가 이 회로에 흐르고 있다라는 건 저항에 흐르는 전류도 마찬가지고 이 축전기에 흐르고 있는 전류의 양이랑도 같아야 해요. 당연히 충전이 되면 될수록 제로가 되어 가겠죠. 우리가 그건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할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 I1은 우리가 뒤에 써놓은 이 Q의 변화량이랑 같다고 해도 돼요. 그렇죠? 아니 이 회로를 전류가 통과하는 동안 이 전하량이 뭐 바뀌거나 변하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이 두 번째 줄같이 식을 쓸 수 있고 이렇게 식을 다 쓰고 났으면 이제는 아유, 이거 지워야지. 식을 다 쓰고 났으면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우린 이걸 해결해서 Q는 지금 그리고 시간의 함수고요. I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시간의 함수, 전하량의 시간에 대한 함수 그걸 구하면 돼. 그럼 구하면 끝이에요. 따라서 이제 가장 간단한 상미분 방정식의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수 분리를 통해서 양변을 적분할 수 있는 꼴로 만들어졌고 이제 이걸 양변을 이제 적분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다음 풀이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양변을 아까 적분하기로 했으니까 양변을 적분할 거고요. 양변을 적분할 때 우리가 사실 부정적분을 해도 되겠지만 이제 정적분을 해보죠. 우리가 이 충전을 딱 연결하기 시작한 순간, 충전으로 스위치를 딱 연결한 순간의 시간을 t =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적분에서의 시간 구간은 제로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 축전기에 충전되어 있는 전하의 양이 제로였다. 완전히 방전되어 있었다.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양단은 여기 0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t만큼 흘렀을 때 어떤 q라는 양만큼 쌓였을 거예요. 오케이. 사실 여기는 q를 이렇게 q'으로 표기해주면 좀 더 편하긴 할 텐데, 그러니까 사실 이 라지 q가 여기도 q가 들어있어서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적분의 범위로 들어왔을 땐 이제 이 지금부터 요 적분기호 내에 있는 q는 더미 인덱스거든요. 사실 여기서 이 q를 뭘로 바꿀까? 뭐 q를 뭐 p로 바꾸든 라지 x로 바꾸든 이 적분의 결과에는 변화가 없거든요. 사실 그런 걸 더미 인덱스라고 합니다. 글로 쓰기 좀 힘든데 더미 인덱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걸 적분한 일은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맨날 했던 일이고, 그래서 양변을 적분해서 이 q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제 로그가 있으니까 이 q만 남겨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q만 남겨주기 위해서 익스포넨셜의 형태로 바꿔주고 정리해주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충전이, 그러니까 완전히 방전돼 있던 축전기가 충전이 시작되면서 전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식을 정확히 얻었어요. 그 그림을 대충 여기다가 한번 그려봤고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같죠? 전원을 연결했으니까 양단에 쌓인 전하의 양은 점점 증가하겠죠. 대신 쌓일 수 있는 전하의 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충분한 특정한 양으로 점근하는 형태를 보여요. 그것을 이 함수의 꼴에서도 알 수 있고요. 이 t가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몰 t가 무한대로 가면 이 익스포넨셜 텀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무한대일 때의 q는 어떤 특정한 상수값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충전에 대해서 끝났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방전에 대해서 봐야겠죠? 방전은 훨씬 쉬워요. 너무 쉬워. 방전은 이제 여기가 아니라 이 방향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전원은 없죠? 전원은 없고 이 루프에 대해서만 우리가 고려를 해주면 돼요. 이때는 아까 식에서 여기 ET가 있었죠? 원래는 충전의 경우에는 요것만 사라진 거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훨씬 더 간단한 식이고, 이 식은 바로 적분을 다음과 같이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적분을 해줄 때 뭐 적분 범위만 좀 생각을 해보면 방전을 시작할 때에 이제 시간을 t = 제로라고 다시 정하면 t = 제로에서 이 축전기에 쌓인 전하의 양은 얼마겠어요? 이젠 제로가 아니고 그때까지 충전된 양을 q0라고 하면 q0라는 양이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t만큼 흘렀을 때 이제 q라는 양으로 변했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적분식의 뜻이. 그래서 이 식을 똑같이 적분해서 확인하면 최종적으로 방전이 될 때 축전기의 전하량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또 특정한 양이 있었는데 여기에 딱 연결을 했더니 이제는 얘는 어떤 전이차를 가지고 있는 친구잖아요. 전하량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은
원래 전원을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전원의 역할을 하겠죠. 대신 이 친구가 이제 보시죠. 만약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도체판이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도선이 없었다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유지된 채로 얘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도선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 전자의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낮아지고 싶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가 도선이 연결됐으면 우리가 이 전자가 다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양단의 전위차를 낮아지게 하는 방향, 이 시스템의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전류가 흘러야 될 거고 그만큼 양단에 차징된 전하의 양이 줄어들어야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먼저죠. 에너지가 낮아지게 하고 싶어 하는 방향으로 항상 시스템은 가고 싶어 하니까. 에너지가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전하량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전하량도 점점 감소하고. 그러니까 좀 꺼져가는 불씨처럼 작동하는 전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특정한 충전된 양에서 제로를 향해서 나아간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완전히 방전돼서 이 축전기 양단의 전하량은 제로가 될 거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근데 이제, 아, 그래, 전하량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 알았어. 뭘로만? 우리 책상 위에서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연필로 뚜구닥뚜구닥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정말 그러냐? 라고 딴지를 걸면, 누군가가 그런다면, 어떻게 반박을 해야겠어요? 아, 이래서 저렇고 어떻고가 아니고, 실제로 그래.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겠죠? 그럼 실제로 그렇다는 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돼요? 실험을 해야지. 실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RC 회로를 준비를 해놓고, 이, 이 축전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전자 이렇게 하나씩 집어가지고 전화량 셀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아니죠. 사실 전화량을 재는 것보단 좀 더 이 회로를 구성했을 때 측정하기 쉬운 것을 가지고 피직스를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회로에 이런 회로가 구성됐을 때 피직스를 찾는 방법은 무엇을 측정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피직스가 있는지를 충분히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회로에서 가장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은 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 그러니까 축전기 양단에 있는 전류, 그리고 축전기 양단의 전압. 저는 여기서 전압을 선택할 거예요. 전압이 조금 더 직관적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형태 자체가. 왜냐? 이 전류라는 거는 시간에 따른 전하의 미분값이기 때문에 좀 귀찮지만 이 양단의 전압은 그냥 사실 Q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상수로 나눠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절대적인 숫자만 다를 뿐이지 보여주는 비헤이비어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기에 이 그림은 이제 여기 Q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Q인데 이걸 똑같이 V로 봐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비슷함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양단의 전이차가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형태를 보여줄 거예요. 어떤 값으로? 어떤 값으로 갈 거냐면 인가해 주었던 인풋 전압의 크기에 점근해 갈 거예요. 인풋 전압의 크기가 될 때까지 계속 전하가 충전이 될 거예요. 그런 뜻이죠. 잠깐 여기를 살짝 지우고 이 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 함수를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뭘 봐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이미 아까 얘기했죠? 이게 t가 무한 들어가면 어떻게 돼? 라는 질문에 저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었냐면 그거는 인풋 전압이 될 때까지 증가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함수만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특별한 시간 하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함수를 봤을 때 뭐냐면 바로 t가
저 타우라는 값일 때예요. 저 타우라는 값은 제가 아까 대충 안 하고 넘어갔구나. 이 회로의 저항값과 전기 용량을 곱한 값이에요. 오케이. 아무튼 어떤 이 특정한 시간은 회로의 저항과 전기 용량이 정해졌을 때만 정해졌을 때 그냥 바로 정해지는 값이에요. 아무튼 그럴 때 어떻게 되나 보죠. 이 시간 t가 타우일 때는 뭐 2분의 1은 뭐 0.368이어서 1-2분의 어쩌고저쩌고 해서 when t equal 타우일 때 v가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인풋 전압의 특정한 비율값 뭐 이게 대충 한 63.2%죠. 63.2%. 그러니까 인풋했던 전압이 100V다 이러면 t equal 타우가 지났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로의 타우 값이 1이었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내가 충전 시작한 지 1초 후에는 1초가 지나면 축전기 양단의 전압이 그것이야 63.2V가 걸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예측을 한 거예요, 벌써. 우리 이거 회로 만들지도 않고 실험도 안 해봤는데 그냥 C 값만 알고 있으면 그 RC 곱이 1이면 1초 후에 100V 연결했을 때 전원을 축전기 양단 전압이 1초 후에 63.2V가 될 거야. 무조건 그래. 라고 우리가 우겨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 값이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제시한 이론이 잘 맞다는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실험을 해서 1초가 지났을 때 63.2V가 되는지 보면 되죠. 너무 간단한 일이죠. 그래서 63.2V 됐다. 자, 봐라. 내 말 맞지? 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을 확립하고 거기서 예측되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면 그 이론이 잘 맞는 거죠. 오케이. 그것은 동일하게도 방전에 대해서도 가능할 겁니다. 자, 방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이 양단의 전압을 생각하기로 했다면 감소를 하는 0까지 전압이 감소하는 형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딱 뭐 63.2V 뭐 이렇게까지 갔으면 이제 제로까지 쭉 해서 감소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63.2가 아니지. 100V까지 나중에는 꽉 차겠죠. 예, 전이차가 쭉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100V까지 딱 충전이 되어 있는 이제 커패시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 상태에서 이제 방전을 시작하면 전이차가 100V에서 제로까지 쭉 감소하는 모양을 보여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t equal 타우라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특정한 값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100V까지 충전해놓고 자 방전 시작하면 1초 후에 커패시터 양단의 전압은 36.8V가 될 거다 라고 지금 돗자리를 미리 깐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 회로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100V짜리 전원을 준비하고요. R 곱하기 C가 1초가 되도록 뭐 예를 들어서 1초가 되도록 그 회로를 구성해 놓고 방전시켜서 1초 후 충전 시작했을 때 1초 후에 63.2V가 되고 그 다음에 100V까지 쭉 채워서 방전을 시작하겠죠? 방전을 시작했을 때 1초가 지났을 때 그럼 그때 만약에 또 36.8V가 된다. 그러면 정확하게 잘 맞는다. 봐라, 맞지 않냐? 진짜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우 값을 이제 타임 컨스턴트라고 하고요.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딱 어떤 시스템을 봤을 때 그 시스템의 피직스가 중요한 거지. 사실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사실을 아는 가장 편한 방법이 용어를 아는 거니까 그렇지. 아무튼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RC 서킷, 그러니까 축전기의 충전과 방전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계산의 결과를 토대로 실험에서 어떤 것을 검증하면 우리의 이론적 계산이 잘 맞는지까지 해봤습니다. 뭐 이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추가적인 것들이 또 몇 가지 있겠죠. 보시면 그러면 1초가 RC 값이 1이 아니라 뭐 한 10이다, 뭐 30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나? 단순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당연히 RC 값이 커질수록 R 곱하기 C의 값이 커질수록 충전과 방전하는데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면 누가 또 진짜 그래?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면 진짜 그래 라고 보여주려면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1번이고요. 뭐 이제 우리가 그 실험을 통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실험을 통해서 그 타임 컨스턴트가 얼마가 되는지 측정을 할 거다. 그러면은 36 방전을 시작했을 때 36.8V 되는 시간을 딱 재서 그게 RC 값이랑 얼마나 비슷한지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도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전을 만약에 시작을 하는데 방전에 시간에 따른 전압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러니까 평면을 찍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한 0.5초에 한 번씩 0.5초에 한 번씩 그 전압값을 한 번씩 재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점들이 평면상에 찍힐 수 있겠죠? 완벽히 일직선은 아닐 수 있더라도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경향성이 존재하고요. 이 경향성들을 만약에 적절한 선으로 이어줄 수 있다면 허용된 오차 내에서의 그런 다음에 이 녀석 뭐 y는 뭐 a 곱하기 e to the 마이너스 bx다 이렇게 피팅을 할 수 있으면 이 b 값을 통해서 라지 b 값을 통해서 우리가 타우를 구해볼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계산을 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장비 어떤 좋은 환경에 갖춰져 있어서 시간에 따른 전압값을 쭉 찍어줄 수 있는 계측기가 있다면 이게 더 편한 방법이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린 사실 스톱워치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피팅은 가능하다만 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타임 컨스턴트를 직접 측정해보는 방식으로 실험이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실험을 분석하는 방법까지 좀 털어봤고요. 아무튼 이 콘덴서 충방전에 대한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